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세 번째, 네 번째 제시문 과제학습 해설과 인문예술 다섯 번째 제시문 과제학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인문예술 세 번째, 네 번째 과제학습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세 번째 제시문의 구조적 이해에서는 중심 화제를 찾는 이 문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1문단의 중심 화제가 뭐였냐면, 예, 그렇습니다. 인지의미론이죠. 인지의미론. 인지의미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발화가 있으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인지의미론이었습니다. 근데 포코니에라고 하는 이 언어학자는 인지의미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용어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공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신공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포코니에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구성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어떤 것 떠오르는 그림,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공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이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네 가지가 있었죠.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간 구축소는 시간 공간도 공간 구축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현실 공간, 영화나 이런 것들, 어떤 그 가상 공간, 이런 것들도 다 공간 구축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요소는 명사나 고유명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요소고, 요소의 특성, 이게 특성이고, 요소와 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관계입니다. 자, 요런 용어들은 이 제시문에서 새롭게 개념 규정이 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은 이런 어떤 정신공간이 확장된다는 거죠. 정신공간과 정신공간이 연결되는데 뭐에 의해 연결되느냐 하면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자, 두 번째, 사실적 추론적 이해와 관련해서 보기에 이제 두 개의 문장이죠. 요것도 하나의 발화입니다. 요게 첫 번째 발화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발화입니다. 두 개의 발화가 하나의 담화를 이루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좀 추론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1번은 어제 허약한 오빠가 집에서 쓰러졌다 했는데 이 허약한은 공간 구축소의 특성을 나타낸다 했는데, 자, 허약한은 오빠의 특성이죠. 오빠가 허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 구축소의 특성이 아니라 오빠는 요소죠. 요소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2번 됐고, 3번은 쓰러졌답니다. 쓰러졌다는 오빠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이다 했는데, 요소는 명사나 대명사나 이런 게 요소인데 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건 요소가 아니죠. 요소가 아니고 오빠의 특성입니다. 특성.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오빠와 그는 동일한 정신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자, 오빠는 첫 번째 정신공간에 있고 그는 이 두 번째 정신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신공간, 동일한 정신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신공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8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병원에서는 모두 공간 구축소에 해당된다. 자, 어제는 시간이고 병원에서는 공간인데, 그렇죠. 시간 공간, 현실 공간 이런 것들은 다 공간 구축소에 해당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0번 봅니다. 두 정신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자는 오빠와 의사이다. 자, 이 연결자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정신 공간에서 동일한 대상, 즉 이 오빠하고 그가 정신 공간은 다르지만 동일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빠하고 의사가 아니라 그가 돼야 되는 거죠. 그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와 의사는 서로 다른 공간 구축소에 존재하고 있다. 그와 의사는 오늘 병원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죠. 13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화의 공간 구축소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오늘 병원이라고 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발화는 공간 구축소 둘, 요소 하나, 특성 둘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자, 첫 번째 바라보면 공간 구축소는 어제 집에서 둘 맞습니다. 요소는 오빠 뭐 하나 맞네요. 특성은 허약한 쓰러졌다 둘. 맞습니다. 이거는 14번은 맞고.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두 번째 발화입니다. 두 번째 발화는 공간 구축소가 오늘 병원에서, 그러니까 공간 구축소가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요소는 자, 그 다음에 의사 요소는 둘 맞습니다. 관계는 자, 그와 의사 관계는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공간 구축소는 둘이고 관계는 하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예술 네 번째 제시문입니다. 랑케 사학과 실정주의 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자, 이 이제 공통점은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료를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랑케 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어떤 그 사건,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 자체의 기술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랑케 사학은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개별 역사적 사건의 묘사 자체가 역사서술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실정주의 사학은 개별 역사적 사건이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 하나의 어떤 그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실정주의 사학은 검증된 사료는 과학적 법칙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경업적 진압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간다는 게 실정주의 사학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글의 사실적 추론적 이해로 갑니다. 제시문 인문예술 네 번째 제시문 계속 갑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때의 인문학자는 랑케로부터 문헌 비판의 방법을 수용했다. 아니죠. 시기가 이 르네상스의 어떤 그 인문학자들이 문헌 비판 방법을 먼저 어떤 이런 방법을 취했다는 거죠. 랑케가 뒤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실정사학은 연역적 방법을, 실정주의 사학은 귀납적 방법을 추구했다. 요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실정사학은 연역적 방법을 취했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랑케 사학의 요체이다. 아니죠. 이 랑케 사학은 개별 역사적 사실 묘사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랑케 사학의 요체가 아니죠. 12번 보겠습니다. 실정주의 사학은 랑케 사학과 달리 역사적 사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시한다. 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시하는 것은 랑케 사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15번입니다. 랑케는 주관을 배제하는 것 맞고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1문단 6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적 추론적 이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랑케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했는데, 자, 랑케의 역사관이 뭐다? 그 다음에 이 랑케의 역사관과 반대가 되는 역사관 하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랑케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자, 몇몇 학생들은 뭐 괜찮은 글을 썼는데 자, 이런 연습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문예술 5번째 제시문 과제 학습. 자, 요 사실적 이해와 관련해서 15문제를 15항목을 제시를 했는데 내용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고 어떤 근거로 골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와 관련해서 이제 서술형을 2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동일시의 오류가 뭔지는 제시문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성의 오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데 나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해 가지고 동일시의 오류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데 왜 불완전한가 그 이유를 서술하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 입장에서 서술하면 됩니다. 자, 요 해설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